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 그거 여쭤보기 전에 네, 책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제자로 정식으로 출간이 예, 됐고요. 예. 지금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는 다 가서 아. 주문하시면은 바로 정상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음,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책 배포되는 시간이 있어서, 교보 같은 큰 서적에서는 한 금요일쯤부터, 작은 서점에서는 네. 다음 주 초부터 책이 깔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예. 이제 사랑해 주실 시간이 왔어요. 예. 네. 이게 제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홍보를 불편해 하시는 걸 아는데, 아이, 별 말씀 다 하세요. 제가 이 가난한 언론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음. 홍보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책을 내고 어떻게든 수입원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 친구인 이정무 실장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네. 모든 돈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음. 저희가 2018년부터 열띤 내부 논의 끝에 기업 광고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잘 안 되죠. 사실 광고라는 게 진짜 광고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기사를 빼기 위해서 기업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광고 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자기 뭐 기업체 제품을 많이 팔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그렇죠. 목적. 그렇습니다.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회사가 그게 아예 안 되는 회사거든요. 안 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광고가 잘 안 됩니다. 광고 효과가 전혀 없는 회사.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아무튼 2018년 9월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제 친구인 이정무 실장이 그 독자분들께 메일을 드린 게 있습니다. 네. 그거 잠깐 읽어봐도 혹시 될까요? 그럼요. 네. 예. 제목은 민중의 소리가 사는 법이라고 보냈던데요. 네. 저는 민중의 소리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정체불명의 일을 합니다. 작년 말까지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이 이름으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하는 일은 기획인데 쉬운 일로 먹고 사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가 2000년에 민중의 소리를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하고 싶은 일이니 하는 거야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래도 후배들 굶기지는 마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잘 따르지는 못했죠. 그래도 그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굶긴 하였으나 죽진 않았다는 것이죠. 민중의 소리가 시작하고 나서 10여 년은 글자 그대로 굶는 능력으로 버텨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자들의 후원 말고는 뾰족한 수입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업무를 바꾸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광고를 우리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광고를 하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다 말을 하는 것이라 많이 받기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광고가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되는 건 저희로서는 피해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림을 하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에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자들께 저희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로서는 가장 든든한 백이 독자들의 후원입니다. 모든 돈은 말을 하는데 이 돈만큼은 저희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모든 돈은 다 말을 하죠. 어떤 식으로건 돈을 줄 때는 그 돈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수입원을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 이 작은 회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에게 어떤 식으로건 도움을 주시고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계신데 네. 이 분들의 돈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들 딴짓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처럼 계속 싸워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원의 도움의 손길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말을 듣는 것 외에는 이 회사가 달리 다른 말을 듣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도 내고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저희에게 다른 말을 하는 기업이나 혹은 다른 이해관계 이익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에게 100% 생각이 같진 않더라도 적어도 너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언론사가 되라는 그 말 속에서 생존을 하고 싶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됐고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예. 부디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너무 길었죠, 오늘은 홍보가요. 아닙니다. 아이고, 네. 하실 말씀 하셔야 되고요. 예. 민중의 소리가 그 목표하는 바가 주류 언론이 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 세우고 그거를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좋은 언론으로, 민중들에 가까운 언론으로 남고 싶은데, 물론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 몇몇 또라이들은 몇 년 내에 우리가 KBS를 인수하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놈들도 있어요. 공영방송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네. 언론, 건강한 언론, 우리가 민중의 소리 같은 언론을 하나쯤은 가질 자격이 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너무 길어졌으니까 오늘 이제 본론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주 일요일이었던 9일에 안철수 씨가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진중권 교수의 강연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강의 제목이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었다고 하고요. 네. 진 교수는 평소 신념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페이스북으로 강연을 극찬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건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진중권 교수의 주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그리고 오늘 브리핑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요일 강연은 형식 면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네. 그 강연 이후에 진 교수에게 국민당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비판을 보고 월요일 오전에 진 교수가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진 교수가 여전히 진보 쪽의 동료라고 믿는 쪽입니다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최근에 진 교수의 행보는 약간 좀 수긍이 잘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월요일 그 진 교수의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글 내용이 이래요. 굳이 안철수 캠프로 갈 이유도 없고 딱히 가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 남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죠. 중간에 좀 끊고요. 네. 뒷부분에요. 피차 흉한 꼴 다 드러낸 마당에 무슨 이뤄야 할 역사적 대업이 남아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영을 갈라서 싸우는 것은 끼리끼리 하시고 내 허락도 없이 나를 이 진영 저 진영에 마음대로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난 심판 볼 거라고. 그러니 그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속한 분들은 이 공간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그거 지겨워서 만든 곳이니 여기는 진영 멘탈리티에서 자유로운 이들의 장소로 남았으면 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거의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하고 진 교수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글 뒤에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좀 심한 조롱이 있는데 조롱이야 진 교수가 늘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요. 저는 진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진영 논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남의 시체를 봐야 적성이 풀리고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요. 적어도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에 대한 구분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구분이 낙인을 찍듯이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적어도 조중동은 우리의 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적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넓은 그물 안에서 저는 가급적 많은 분들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편에 대한 동지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편이 공경에 빠지면 돕고 싶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비를 맞고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원에서 진 교수가 아직도 우리 편이라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네. 반면에 진 교수는 아닌 거죠. 나는 심판이다 라고 지금 나섰습니다. 적과 우리 편을 가르는 짓은 니네들끼리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진 교수의 행보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차이조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진보는 원래 다양한 생각 속에서 꽃피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진 교수가 나는 심판을 본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형식 면에서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진 교수가 심판을 본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심판의 권위를 대중들로부터 인정받느냐는 건 조금 다른 문제죠. 당신이 뭔데 심판을 보냐 라면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난 심판을 볼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심판을 보겠다고 공언을 했다면 국민당에서 강연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면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를 내일 하는데 심판이 전날 LA 다저스 저녁 행사에 참여를 해서 연설을 하고 환대를 받아요. 예. 막 다저스 감독하고 악수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내용이 상대팀인 레드삭스를 막 욕하는 내용이라면 다음날 월드 시리즈에서 레드삭스가 그 심판의 판정을 공정하다고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심판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고요. 네. 마음에 맞는 정당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자처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더구나 진 교수는 지금 하루에도 몇 건씩 사회 이슈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도중인 겁니다. 근데 경기 도중에 심판이 어느 쪽에 가서 강연을 하고 환대를 받으면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강연의 제목이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도 심판으로서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진 교수는 공정의 회복을 외치면서 강연장에서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공정을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심판의 바른 자세는 뭘까요? 조국 장관을 비판한 것만큼 혹은 저는 그보다 더 큰 비중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국민당 안철수 씨를 먼저 비판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대표가 안철수 씨인데 안철수 씨는 2001년 안랩 대표로 있을 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일이 있거든요. 이른바 BW 사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빌리려고 해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곳은 은행에서 잘 안 빌려주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주주들도 위험하다고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아직 작은 기업이니까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빌려만 주시면 각종 혜택을 무더기로 얹어 드릴게요 라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냥 이자만 주는 게 아니고 오만 혜택을 다 얹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겁니다. 돈을 빌리면서 어떤 덤을 주냐. 이자도 잔뜩 주고요. 만약에 그 회사가 성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 주식도 왕창 드릴게요. 뭐 이런 덤을 얹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회사가 어지간히 어렵지 않으면 이런 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돈을 빌린 대가로 이자도 줘야 되죠. 회사가 성공하면 회사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철수 씨의 당시 안랩은 절대로 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 덤을 얹어주면서까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이건 제 판단이 아니고 당시 자기들 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엄청난 혜택을 넣은 BW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회사 오너인 안철수 씨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호호. 그래서 안랩이 안철수 씨한테 돈을 빌리는데 얼마를 빌리느냐? 꼴랑 3억 5천만 원을 빌려요. 그러니까 당시 코스닥 상장이 유력했던 안랩이 3억 5천만 원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자기 회사 오너한테 3억 5천만 원을 빌리고 그것도 또 이자도 10%씩 꼬박꼬박 줬습니다. 안철수 씨한테요. 그리고 돈 빌려줘서 고맙다고 상장하기 직전에 회사 주식 10%를 헐값으로 안철수 씨한테 넘겼습니다. 온갖 혜택을 3억 5천만 원 빌렸다는 이유로 몰아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안랩이 2년 뒤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안철수 씨는 회사에 꼴랑 3억 5천만 원 빌려주고 주식을 10%나 받아서 그 주식이 상장할 때 가치가 무려 700억 원이 됩니다. 3억 5천만 원이 그냥 700억 원이 된 거예요. 이 방식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이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이 이걸로 한 70억 투자해서 3조 벌었거든요. 안철수 씨는 이재용이 한 편법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낸 겁니다. 게다가 안철수 씨는 당시 이게 정당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001년 7월 안철수 연구소 당시 김기대 과장이라는 사람이 머니투데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면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안철수 씨한테 빌린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안철수 씨 지분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당했냐고요? 천만에요. 당시에는 법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서 불법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 다 불법입니다. 만약에 안철수 씨가 돈을 번 방식을 공정하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재용의 지금 재산도 너무나 공정한 거고요. 이것 따라 했던 현대차, 정의선, CJ, 이재현 다 공정하게 돈 번 사람들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죠. 자, 3억 5천만 원 회사의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700억으로 그냥 부풀렸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최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100% 맞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주장이 맞더라도 규모를 보십시오. 안철수 씨는 20년 전에 3억 5천만 원을 700억으로 불렸고 이건 지금 물가로 치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100배는 더 큰 불공정 아닙니까? 그 돈을 바탕으로 안철수 씨는 대권 주자까지 됐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안철수 씨 동지들은 이걸 감추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자처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더구나 심판이 플레이어들에게 공정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 교수가 국민당 강연을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갔다면 그리고 심판으로서 공정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 이야기부터 했어야 됩니다. 이게 규모도 훨씬 크고 재질도 훨씬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강연이 적절하지 않았고요. 진중권 교수의 스탠스가 공정한 심판이다라고 보기도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간 저는 그 강연이 좀 안타까웠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길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더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진중권 씨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진중권 씨 가장 큰 문제는 팩트에 불성실해요. 최근에 보면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사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자기가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주 덮어놓고 그냥 아예 쌩까버리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는 좀 국민당 가서 그런 강연을 했을 때 좀 애잔하더라고요.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이 그 강연은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싶기도 하고.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